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독립 인생명언 200 강의를 맡고 있는 주지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워하시는 수동태를 정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용어 자체가 좀 주는 약간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자어에 굉장히 알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능동태 영어로 쓰면 이제 active라고 하고요. 수동태는 passive라고 하는데 능동태는 내가 직접 뭔가를 행해서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수동태는 내가 그거를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한국어에서 이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그 공을 발로 찼다. 그럼 누가 봐도 내가 어떤 발로 차는 행위를 해가지고 그 공한테 영향을 미친 건데 이거 당연히 능동태고요. 어제 내가 그 공에 맞았어 그러면은 거꾸로 그 공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예요. 사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이 한자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능동태를 구성하는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은 뭐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목적어를 넣으면 되는데 이 동사가 특징이 일단은 다른 대상에게 주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동사여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또 제가 타동사, 자동사 이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가 있는데 그 뒤에 조금 이제 구성이 능동태랑은 다르죠. 여기서 많은 한국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동태, 영어로 이제 passive라고 부르는 거, 얘는 일단은 과거 분사라는 녀석을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imprisoned라는 지금 이 말이 나와 있죠. 저렇게 이 뒤로 끝나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 영어에는 되게 많은데 원래 저기서 ed를 빼고 imprison이라고만 하면은요, 저게 어디다가 누구를 가둔다란 뜻입니다. 가두다.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prison, 여러분 뭐예요?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im이 붙었어요. 저게 전치사 사실 in이랑 똑같은 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안에다가 그 prison, 그 prison이 결국 그 하는 역할은 가두는 겁니다. 어디 안에다 가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렇게 뒤에 ed가 붙었으면은 뜻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다가 가두었다. 이렇게 진짜로 과거에 행한 거를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은 가두어진이라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두다라는 말을 가뒀다라고 이렇게 이제 현재형을 원형을 뭐 가둔다 현재형으로 바꾸고 가두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원형, 현재형, 과거형 이렇게 바꾸는 체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두다와 가두어지다 이런 식으로 능동과 수동을 나누는 체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어는 우리말처럼 요렇게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imprisoned 뜻이 사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두었다라는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두어진이라는 어떤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나타내는 일종의 형용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imprisoned가 그냥 딱 생긴 것만 보고 이거는 무슨 뜻이다라고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앞뒤에 어떤 단어랑 결합했는지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 be라고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는 그 누가 뭐래도 뭐뭐이다나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설마 B라는 존재가 누구를 가두었습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겠냐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겠죠. 이 B가 이다라는 어떤 그런 연결하는 말로 그냥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다와 가두어진이 합쳐서 가두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가두어지다 이렇게 원형이니까. 그래서 비동사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가진 이 녀석이 합쳐져야 수동태가 됩니다. 근데 이 과거 분사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한테 되게 스트레스 덩어리일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었고 많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이걸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용어는 좀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imprisoned 생긴 거를 보세요.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얘가
그 가두었다라는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8세기, 19세기쯤에 영어 그 문법을 처음 정리를 하려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위상과 그 당시의 영어의 위상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영어는 약간 그냥 이렇게 좀 모자란 애들이 쓰는 그런 언어고 좀 잘난 사람은 프랑스어나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좀 써줘야 멋이 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막 이거를 문법 용어를 새로 만드는데 학자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러다가 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분사야 분사. 왜 분사할까? 여기서 분은 나눌 분자예요. 왜 나눈다라는 말을 쓰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imprison이 뭐뭐를 가두다라는 동사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뭐 가두어진 봐봐요. 가두어진 인간, 가두어진 범죄자 이러면 가두어진이란 말은 사실 형용사로 쓰는 거죠.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형태를 바꿔서 다른 역할로도 나누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가 들어가고 말씀사자가 들어가서 분사. 물론 이거는 한자어로 번역이 그렇게 된 거죠. 예,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영어로는 이거를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articiple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들 중에 participation, 참여, 참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다른 데다가도 이렇게 참여시킨다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번역할 때 이제 나눌 분자를 써서 누군가가 번역을 한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존경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사인데 그 앞에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 완료 분사다 이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문법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아마 당이 떨어졌는지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죠. 형님 보니까 생긴 게 과거형이랑 똑같은데요. 그래? 야 그럼 과거 분사라고 하자. 그럼 집에 갔나 봐요. 그러고 영원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라고 이미 이름이 붙어버렸고 영어로도 past participle이라고 실제로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영어 문법 학자들 중에 이거를 딱 보고 예리한 사람들은 야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용어냐. 그래서 passive participle이라고 수동분사라고 이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라틴어 문법이나 이제 다른 문법에는 past participle이라고 쓰는 경우보다는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분사라고 이미 좀 용어가 정립돼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바뀔 가망은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께서 그냥 제 말을 잘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이 용어 자체가 좀 그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만 좀 하고 용서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자체는 과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아니 가두어진이란 말은 봐봐요. 현재 가둬진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동태의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control이라는 무엇을 통제하다란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controlled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잘 봐요. 무엇을 통제했다라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통제된이라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일종의 형용사 같은 걸로 쓰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번역할 때마다 독해할 때마다 이상하게 독해하고 해설지 보니까 내가 읽었던 게 판타지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controlled 앞에다 비동사를 붙여볼게요. 비동사를 그냥 뭐뭐이다라는 연결하는 말로 본다면은 be controlled는 통제, 그쵸, 돼, 다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비동사가 만약에 현재로 쓰여서 뭐 is controlled 그러면 통제된다일 거고 was controlled 통제되었다일 거고 그러니까 이 시제 같은 거는 앞에 있는 동사에서 결정을 짓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수동태를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와 이 수동태 표현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딱히 뭐 안 될 건 또 뭡니까? 그쵸? 자, 보세요. 아까 이제 비동사와 이 과거분사, 용어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결합하면은 뭐뭐 되다란 말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solv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 solve는 뭐뭐를 해결하다예요. 근데 solved가 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가진 일종 형용사처럼 본다면 해결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해결되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해결되다 앞에다가 can을 붙여요. 자, can은 무슨 뜻이죠? 당연히 뭐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can be solved는 무슨 말을 나타내겠어요? 그렇죠. 해결되다와 할 수 있다를 합치면 해결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뭐뭐 can be solved 그러면은 이 무엇인가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You know w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this issue can be solved. 이 이슈는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조합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가 꼭 can만 있습니까? 아니죠. 조동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may를 한번 여기다 붙여서 또 한번 해볼게요. may는 보통은 뭐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든가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 중에 se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쵸? 이제 see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보다보다는 보이다에 가까워요. 그냥 어떤 게 내 눈에 와가지고 감각기관으로 나한테 보이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een이라는 얘는 형태가 좀 특이하죠? 그냥 seed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무슨 ed가 붙는 게 아니라 seen 이렇게 해서 독특한 자기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영어를 보면요. 과거분사 이 용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 형태들이 다 좀 이렇게 특이하게 다 이렇게 생겨서 독창적인 형태가 있었는데 이 중세 근대를 지나면서 영어가 많은 그 뭐라 그럴까 혼란을 좀 맞이하면서 형태들이 ED로 많이 바뀐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seen처럼 생긴 애들을 보면 너무 예뻐 죽겠어요. 누가 봐도 과거 분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과거형이랑 전혀 일의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seen은 사실은 우리말로 굳이 직역을 하면은 보여진에 가깝습니다. 보여진. 예, 물론 우리말에는 보여진 이런 말 자체는 너무 좀 피동적 표현이라서 좀 일제의 잔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seen이 보여진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비동사 결합하면요. 보여지다 이런 말일 수가 있는 거죠. 보여지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앞에다가 ma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may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라든가 또는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럴 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may be seen 이걸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보여질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 또 하나는 보여져도 된다. 중에 어느 말이 진짜 사람이 쓸 말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여질 수 있다. 뭐 그래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맞지. 보여져도 된다. 그럼 뭐 극비문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훨씬 더 보다 좀 이 맥락에서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would와 수동태 그 조합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ould는 제가 저번에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will 그럼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would는 이제 엄밀히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will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은 뭐뭐 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 주에 했던 어떤 말을 내가 그대로 다시 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last week 지난주에 있잖아. I said 내가 얘기했어 that 뭐뭐라고 얘기했는데 I would go there 거기에 가겠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과거에 내가 I will go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과거 시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where를 would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짜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과거 시점에 내가 will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would를 그냥 현재 시점에서 마치 뭔가 좀 다른 뜻인 것처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well은 뭐뭐 할 거다란 말이라면 would는 약간 좀 가능성을 떨어뜨려서 뭐뭐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약간 한 발을 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요거를 볼게요. ashamed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보면은 ed 형태를 딱 보고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아마 그 수동태 그 조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얘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얘가 참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인 친구인데 ashamed가 있으면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에 어때요? shame이라는 동사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찾아보면은 옛날 말이라고 나오고 지금은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ashamed는 원래는 ashame을 뒤집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다라든가 누구를 창피하게 하다라는 말이었고 이제 그거를 뒤집어서 ashamed가 되면은 창피함을 당한이라든가 부끄러워진 이런 말이었는데 이제 ashame은 더 이상 안 쓰고 ashamed만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약간 이런 좀 변태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앞에다 그런 be를 붙이면요
부끄러워지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다시 would를 붙여볼게요.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여기다 만약에 will을 쓰면은 좀 되게 좀 거친 말이 돼요. will be ashamed. 그러면은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거 마치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약간 이런 얘기 같죠. 근데 would를 쓰면은 야, 그렇게 되면 좀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요렇게 결합을 하면은 또 아주 값진 그런 표현이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have to라는 이거는 또 우리 수동태랑 결합을 할 수가 있을까?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이번에는 improv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improve는 뭐뭐를 향상시키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향상시키다. 그러면은 improved라고 바꾸면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쵸? 향상된 이런 식으로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be를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향상되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my English, 내 영어는 is improved,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다가 만약에 have to를 써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have to be improved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향상되다 앞에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붙이면 향상되어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have to be improved.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예,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내 영어는 늘어야 돼. 이런 말을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다. 그러면 my English 하고 요 my English란 말은 굳이 문법 용어를 말씀드리면 3인칭 단수라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올 때 have라고 말을 못하고 has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my English has to be improved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합니다. 내 영어는 향상되어야 한다. 그쵸, 요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동태를 제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수동태에서 특히 과거 분사와 결합하는 뭐 이런 말 들을 때 과거 분사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용어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이다. 여기 좀 안도도 좀 얻으시고요. 조동사와 결합하는 또 이러한 구성을 잘 보시고 여러분 실전 회화와 또 영작 등에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